자,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자, 73쪽부터인 것 같고요. 자, 74, 5에서 질문. 14번. 자, 그 다음 76, 7에서 질문. 78, 9에서 질문. 잘하는데? 80, 81에서 질문. 23번. 맞췄어. 82. 여기까지네요. 자, 82까지 해서 질문. 25번. 오늘 우리의 진도는 일단 1교시는 얘들아 쌤이 수투를 좀 먼저 진도를 좀 뺄 거고 2교시 때 쌤 질문 좀 받을게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의 오늘 예상 진도는 접선까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숙제를 어디야? 되겠지? 될 것 같아. 101쪽까지 딱 해오시면 딱 느낌 있네요. 101쪽까지. 자,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아보면 여러분들 첫 질문이 14번입니다. 우리 교재의 미분. 자, 74쪽에 14번. 요 문제를 얘들아 여러분들이 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하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 거예요. 알겠지? 예. 요 문제를 제가 지금 풀어줄 때 약간 골을 맞추는 듯한 느낌으로 쌤이 설명을 좀 할 거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 들어갑니다. 시작할게요. 자, 14번을 좀 보시면 문제에서 다항함수 fx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뭐 미분이 충분히 가능한 함수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f에 x 더하기 y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자, 이 녀석의 값이 fx 더하기 f의 y, 자, 그 다음에 더하기 2xy 마이너스 1 요렇게 좀 있대요. 자, 요런 걸 우리가 함수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요거 풀이 정도 하나 정도 해줬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의 풀이 과정의 순서는 총 3개의 순서로 원래 우리가 진행을 한다 라고 제가 아마 이야기를 했고요. 첫 번째, 서원아 우리 xy 몇 넣죠? 네, 첫 번째는 우리는 xy 0을 넣습니다. 그럼 xy에 0을 여러분들이 좀 대입을 해주시면 f의 빵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1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잡아집니다. 그럼 f0이 1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써먹으려고 우리가 지금 현재 찾아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x, 즉 도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정의를 좀 할 건데, 자, x는 3, x는 4 이런 특정한 순간들에 대한 건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일반화시킨 걸 도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f'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보면 리미트, 자, h라고 하는 녀석이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라고 하는 녀석 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이렇게 쓰는 게 도함수의 정의인데, 나와 있는 정의식을 보고 밑에 걸 쳐다봤을 때 y 자리에 h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구나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f의 x 더하기 h 빼기 fx니까 우변에 있던 fx가 넘어가 주게 되면 f의 x 더하기 h 빼기 fx라고 하는 저 식에 있는 저 모양은 그냥 f의 h 더하기 2xh 마이너스 1 정도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그 녀석을 잘 다듬어서 쓰는 건 우리가 몇 문제 정도 연습해보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곧 있으면 셀에서 요 파트도 풀게 될 거니까 그 정도 연습하면 충분할 거야. 그럼 쌤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일단 EXH를 먼저 적고요. H로 나눠줄 거고 그 다음 더하기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F의 H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나누기 H 이렇게 있겠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거냐면 시민아 자 우리는 첫 번째 내용에서 F의 0이 1이라는 걸 좀 잡아놨었기 때문에 1을 좀 지우고 여러분들이 F0으로 좀 바꿔주시고요. 있으나 마나한 빼기 0을 좀 추가시켜주면 H 빼기 0분의 FH 빼기 F0인데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니 주어져 있던 저 극한식은 F'0이라고 하는 0에서의 미분계수로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녀석은 HH 약분 좀 시켜주시면 결론이 F'X라고 하는 녀석이 자 2X 더하기 F'0이구나 정도까지 우리가 잡아주실 수 있다. 근데 F'0에 대한 정보가 지금 현재 문제에는 아직은 안 나와 있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만약에 위에 있는 발전 문제 13번처럼 F'0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었으면 끝난 거죠. 물론 우리가 요 정도는 알아 얘들아. 요 정도는 알아. 어느 정도는 아냐면 이게 딱 봐도 몇 차식이다 정도는 알아요? 1차식이다 정도는 우리가 아는 거지. 왜냐면 F'0은 누가 봐도 숫자잖아.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럼 이거는 2x 더하기 F'0이니까 누가 봐도 얘가 1차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잘 들어야 되라. 이런 표현을 원래 우리 수투에서 쓰면 안 되지만 1차식이니까 얘를 미분해 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나중에 이과들은 배우겠지만 원래 우리가 이런 표현도 있어요. 2번 미분했다는 표현인데 만약에 하면 얘 얼마겠어요? 뭐 이 정도 있겠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네요. 굳이 한 번 더 미분하면 왜냐면 상수는 미분하면 나가리 2x니까 2가 됐을 거 아니야? 이해됐죠? 자 제가 요렇게 해서 푸는 풀이도 하나는 좀 설명을 할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만약에 2번 내용까지 물어보면 2학기 중간고사 내용이고요. 3번에 만약에 우리한테 fx라고 하는 녀석을 물어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자식을 부정적분해야 돼. 그럼 부정적분하면 x의 제곱 더하기 f'0 숫자일 거예요. 숫자 얼마인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 그냥 x 붙이고 적분상수 0이라고 떴으니까 더하기 1 정도 우리가 붙여주시면 되겠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진행한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요 식을 하나 던졌네요.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인수분해 좀 할게요.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자 분해 자 분자 fx 마이너스 f'(x)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천천히 일단 첫 번째 풀이는 자 원래 요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그냥 우리는 어찌됐건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2가 떨어진다는 사실 정도를 만약에 잡았었다라고 치면 분모가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요.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첫 번째가 자, f의 1 여기다 쓸게요. f의 1 이라고 하는 녀석이 f'1 이라고 하는 녀석이랑 같구나 정도 좀 잡아가실 수 있지 않나? 그죠? 그러면 식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한번 시켜보는 거야.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부정형이 아니었던 x 더하기 1분의 1은 그냥 일단 이대로 좀 냅두고요. 그 다음에 x-1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분해 잘 들어봐.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는데 꼴맞춤 밑에 x 빼기 1이 있으니까 당연히 위에 fx 빼기 f1이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f1을 굳이 추가시켜요. 근데 내 맘대로 추가시키면 안 되니까 나는 원래 다시 한번 더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더하는 과정을 얘로 더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같은 값이라며.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나 마이너스 살짝 뽑아준 상태에서 f'x라고 좀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여기에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f'1을 해주면 어차피 더해지는 형태로 표현이 좀 되는 거니까 꼴 또한 맞아졌다라는 느낌인 거지.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주시게 되면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앞에 2분의 1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곱하기 괄호 살짝만 열고요. 요만큼에 해당되는 녀석은 f'1 얼마인지 모릅니다. f'1 자 그 다음 요렇게 해당되는 녀석이 f'의 프라임 즉 우리는 잠시만
F2'1이라고 좀 쓸게요.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계산이 처리가 되는구나. 그 결과가 14구나 라는 걸 현재 우리가 아는 거지. 자, 근데 우리는 어차피 F'X가 일치였기 때문에 미분하게 되면 이유 불문, 그냥 프라임 1이든 프라임 2든 프라임 3이든 이 값은 2라는 걸 알아요. 그럼 이 값은 2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8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가 30이었다는 걸 알게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F'I라고 하는 녀석이 30이었기 때문에 F'0은 28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첫 번째. 시간 이해했어요? 근데 얘들아 봐봐. 우리는 계속 얘기하지만 원래 이런 표현은 못 써요. 그럼 두 번째 선생님 뭐 할 거냐면 꼴을 좀 맞춰주려고 할 건데 들어봐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첫 번째 요식을 알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저기 있는데 여기다 하나 쓸게요. F 프라임 X라고 하는 녀석이 2X 더하기 F 프라임 0이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죠? 그걸 바탕으로 F 프라임 1에 대한 정보가 좀 있으니까요. F 프라임 1이라고 하는 녀석은 2 더하기 F 프라임 0이라는 것도 알아요. 요 정도 느낌 잡아가실 수 있겠죠? 괜찮죠? 오케이. 그럼 얘기 들어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 분의 1. 얘는 뭐 필요 없던 거니까 밖으로 좀 빼고요. 곱하기 X-1분의 자,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었어. 근데 우리는 fx가 있으니 f1이 필요하겠는데? 라는 정도의 생각을 했어. 여기까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내 맘대로 빼면 안 되니까 나는 다시 한번 더 해줘야 돼. 라는 정도의 생각, 충분히 뭐 접근할 수 있는 생각. 자, 그리고 나서 f'x가 남았는데 요 f'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미분하는 건 안 배웠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내가 봤더니 아, 그래서 문제에서 f'x라고 하는 녀석이 이 자식이야 알아둬 라는 이야기를 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f'x 대신에 더하기 2x 더하기 f'0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좀 써둘 거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요? 그래? 오케이. 그런데 요 녀석이 얘들아 바꾸면 잘못 썼어. 마이너스겠지? 빼는 거니까. 소리.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지만 나는 F'1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주어져 있던 요 F1 대신에 요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 그러면 얘들아 혹시 보이세요? F'1 빼기 F'0은 몇과 값어치가 똑같아? 2랑 값어치가 똑같으니 나는 얘네들을 묶어서 얘랑 얘를 묶어서 2라는 녀석으로 현주어 좀 쓸 수 있었겠네요. 그리고 나면 자, 정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이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1에 곱하기 x-1 분의 fx 빼기 f1은 있었고요. 얘는 f'1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내가 마이너스로 2로 좀 묶어주면 x-1 요렇게로 우리가 처리가 가능했던 거지. 상윤이 이해했어? 요런 훈련 얘들아 연습하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f'1 약분돼서 얘는 빼기 2 그리고 나면 요 과정이랑 똑같은 거지. 승윤이 이해했어? 네, 뒷과정은 제가 굳이 안 할게요. 성훈이 이해했지? 네,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배운 범주 내에서도 충분히 식변형으로 답을 낼 수 있었던 식이고요. 그러니까 넣어놨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얘들아 결국 이런 식을 변형하고 조작하는 연습들이 어차피 중간고사 때 나와요. 그럼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돼. 아시겠지? 오케이. 피곤들 하죠? 지민이 졸리지 그지? 지민이 오늘 몇 시에 나왔어? 오늘 몇 시에 나왔어? 일어나서 사갔어? 일어나서 다시 잤어? 일어난 게 아니잖아.
깨어나서 활동하니까 몇 시야? 12시? 개늦게 일어났네? 괜찮아. 오늘만? 그럴 수 있지. 현준 몇 시에 일어났어 오늘? 10시? 8시? 거짓말. 어? 진짜예요. 다시 잔 시간 말고 진짜요. 8시 일어나서 활동을 했어. 공부했어요. 와! 숙제? 아니요. 공부를? 네. 상희는 오늘도 5시 반? 지금 맨날 5시 반이야. 어제 몇 시에 잤어? 11시 반? 너무 안 자는 거 아니야? 승희는 오늘도 9시 전에 왔어? 오늘 몇 시였어? 9시 반? 그 정도면 선이 몇 시에 일어났어? 10시? 그럼 일어나서 공부한 거야? 야 너네 진짜 너무 바른 생활 아니야? 선이는? 학원이 있었어? 그럼 일어나서 공부를 한 거야? 스카? 오늘 너무 재미없게 사는 것 같아. 주원이 2시 반? 몇 시에 났어? 10시? 적당하네 10시. 해보자. 자 넘어갈게요. 얘들아 좀 이렇게 휴식도 갖고 하세요. 자 81쪽에 23번. 자 23번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23번을 좀 보면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닌 다항함수 fx 1차부터 4차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 물론 특별하면 5차 6차가 될 수도 있지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1의 값을 좀 구해봐.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뭔가 이제 차수 비교에 대한 차수 정보를 좀 주는 식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극한 파트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양수라고 좀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좀 쳐다보시면 x의 3승의 fx. 자, 그 다음에 fx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f의 x의 제곱. 이 녀석의 값이 4로 수렴을 한대요, 승현아. 앞으로 우리가 더 자주 만날 풀이이긴 한데요. 잘 들어. 문제에서 fx가 차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 이런 세팅들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 태도를 취할 거냐면 그럼 fx라고 하는 녀석이 몇 차인지 모르는데 최고차항의 개수도 1이 아닌 미안 아까 1로 봤네. 1이 아니래요. 1이 아닌. 자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녀석의 x의 n승 요렇게 그냥 우리가 두면 되겠죠. 이때 a는 1이 아닌.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가고 있나 봐. 뭐가 됐건 x가 무한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어차피 무한대로 발산해요. 물론 a가 음수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했겠죠. 여기까지 되지. 크기가 무한대로 발산할 건데 뭔가 4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분자 분모의 대빵 차수가 똑같았었구나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바라봐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승현아 분자 분모의 최고 차수를 비교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4라고 수렴했었기 때문에 최고 차수도 비교하면서 동시에 여기에 개수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를 했었으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럼 가볼게요. 이거 엄청 맵네 이거.
fx가 있어요. 매워. 얘가 x의 n승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x의 3승을 곱했네. 그럼 대방차수 얼마예요? n 더하기 n 더하기 3승이겠죠. 그지? 그러면 요 자식의 대방은 a의 x의 n 더하기 3승 이렇게 되겠죠. 분해. 대방만 보는 중이에요. 그 다음 fx 전체의 제곱이라 상윤아. 그럼 전체 제곱하면 가장 큰 걸 두 번 곱하는 게 제일 클 거 아니야? 그러면 a의 제곱에 x의 2n승 얘가 제일 크겠지 뭐. 그치 승현아? 자 빼기 fx인데 그 괄호 안에서 제곱을 하래요. 그럼 여기 x에 2승이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a에 x에 2n승이 되겠죠. 자 정리를 조금만 하면 a에 x에 n 더하기 3승이고요. 위에 거 여러분들이 살짝 a로 묶어주시면 a에 a-1이라고 하는 녀석에 x의 2n승인데 혹시 얘들아 잘 들어. 아마 이제 요 정도까지 왔으면 내가 뭐 할지 여러분들 대충 다 눈치채셨을 텐데 분모의 대빵 차수가 n 더하기 3이고요. 분자의 대빵 차수가 2n이었기 때문에 둘의 최고 차수가 똑같으려면 n은 3일 수밖에 없다가 지금 내가 풀려고 하는 풀인데 여기서 나의 질문은 이쪽의 대빵 차수랑 이쪽의 대빵 차수랑 이렇게 소거가 돼서 그 다음 차수가 대빵 차수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왜지? 그치 a가 1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야. 만약에 a가 1이었다라고 하면 얘가 소거되면서 그 다음 차수가 대빵 차수였겠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건 문제 조건 꼼꼼히 좀 보시면서 또 하나 더 내가 애초에 fx를 ax n승이라고 뒀다라는 건 a가 절대 0일 수는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는 얘네가 무조건 살아있다라는 게 팩트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아야만 하고 결론 n은 3이었구나. 여기까지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좀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n이 3이었으면 둘의 최고차수는 똑같아졌고요. a는 나가리 되고요. 그 녀석이 a-로 수렴하는데 그 값이 4니까 우리는 a라고 하는 녀석이 5였다까지도 잡아가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f의 x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fx는 자 최고차 계수가 5였으니까 5x의 3승에 아직 나머지 부분은 잘 모르겠어. bx의 제곱 더하기 cx 그 다음에 더하기 d 이렇게까지 논 상태에서 얘들아 나 조건 쳐다보자. 나 조건 쳐다보면 미분하래요. 그럼 f'x는 15x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bx 그 다음 더하기 c고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야 이 자식을 x로 나눠봐. 오키도키. 그럼 x로 나눈 다음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봐 라고 좀 나와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분모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서 우리는 c가 0이었다라는 것도 일단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그냥 인수분해하는 거였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x로 묶어준 다음에 약분시켜주면 2b로 수렴하는 걸 알겠죠? 그 2b로 수렴하는 녀석의 값어치가 4였네요. 그래서 우리는 b가 2였구나까지도 나오는 거지. b가 2였으면 여기가 4로 바뀌겠죠. 승현이 이해했어? 서은이 이해했지? 괜찮아? 오케이. 서인이 괜찮지? 자 그럼 우리는 f'x에 대한 녀석만큼은 풀세트로 알았죠? 15x제곱 더하기 4x였구나. 거기에다 1 넣어줘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답은 19.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된다. 쌤 d는 어떻게 찾아요? 난 잘 몰라요. 몰라요. 알 수 없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 25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25번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25번.
자, 25번을 보면 요렇게 좀 나와 있네요. 일단 fx가 다항함수라고 좀 나와 있고요. fx에 관련된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어. 첫 번째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이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 자식을 x의 m승으로 나눴네. 그랬을 때 그 녀석의 값이 1로 수렴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가게 되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수렴했다라는 건 최고 차수가 같았다 이런 정도의 느낌이잖아요. 즉, 잘 들어. 무한대로 가까이 가는 형태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그 녀석은 fx라고 하는 녀석의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그 바로 밑에 식을 보면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이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x의 n승이라고 하는 녀석 분의 fx라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요 해석을 좀 얘들아 잘합시다. 요 해석을. 자, 요 값을 우리가 b라고 좀 현재 돼 있는데 좀 들어줘.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전체가 수렴을 하니까. 그런데 약분을 시켰는데 밑에 x가 더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녀석에 있는 요 x의 n승을 다 없애줄 수 있을 만큼 정도의 인수는 내가 뭐하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잘 들어. 앞에 있는 녀석의 정보는요, 알고 있으시다시피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줘요. 야, 대빵이 m차야 이런 느낌. 근데 뒤에 녀석은 이런 느낌인 거지. 야, 이거 다 약분 내가 시켜줄 수 있어야 돼. 이거 분모 0 되는 거 살아있으면 야, 이거 우리 무한대로 가지 비로 안 수렴하는 거 알잖아. 그런데 야, 분모가 x가 n개나 있어. 야, 그럼 우리도 야, x n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최소한 이런 느낌인 거지. 승현 내 말 이해돼? 준 이해했지? 따라서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나온 정보는 최저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을 줄 알아야 되냐면 플러스 힘들어 댕댕댕댕댕 가서 플러스 b 곱하기 x의 n승 이렇게는 쓸 줄 알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승현아 봐봐. 최대한 얘로 묶이면서 b로 수렴이라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밑에가 x의 3승이었으면 위에도 적어도 x의 3승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지. 서훈이 이해했지? 오케이. 그럼 앞으로 얘들아 혹시 요거 돼? 아까 요 결과가 4였죠? 요 결과가 4였잖아 아까? 이 앞선 문제? 근데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지. 그럼 f'x는 아무리 못해도 누구로 묶였어야 돼? x. 그 x 앞에 계산 얼마 있어야 돼? 4. 이걸 여러분들이 좀 바로바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제가 하는 말 이해됐어요? 현주 이해했어? 오케이. 지민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방금 학습한 이 내용 그대로 리미트 x가 자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갔을 때 그때 f'x 자 나누기 x의 n-1승이라고 좀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갔을 때 x의 n-1승 분의 자 위에가 f'x 얘가 9로 갔었어야만 하네요. 자 그냥 암산하는 거 좀 우리 쉽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번거로우니까 살짝만 미분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f'x는 n 곱하기 x의 n-1승이고요. 플러스 데레데레데레 가서 플러스 nb에 x의 n-1승 요렇게까지 되겠죠? 그럼 내 얘기 봐봐. x가 무한대로 가. 최고차항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이 녀석의 값이 a로 수렴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 m과 a가 같아야 되는구나. 요게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정보죠. 됐죠? 두 번째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간대요. x n-1승. 아 얘잖아. 그 최저차항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겠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 mb가 9였네. 요렇게 두 개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나와 있어주긴 했는데 얘들아 당연한 거지만 m과 n이 의도치 않게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 여기서 장난질을 하는 거고. 제가 하는 말 이해되죠? 하지만 뭐가 됐건 얘가 더 크거나 같긴 해야 되죠. 얘가 대빵차 쏘고 얘가 최저차항이니까. 그지? 따라서 우리가 세 번째로 m은 n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겠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기억보자. m은 n 이상이다. 자, 문제에서도 친절하게 얘기해 줄 만큼 우리는 아 그렇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니은에서 질문이 얘들아 a 곱하기 b예요. 그럼 집중. nb가 9거든요. 그러면 ab라고 하는 건 n을 지우고 a를 넣은 거야. 근데 m이 n보다 크죠? 그럼 m이 a랑 같죠? 즉 a가 n보다 크거나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n을 지우고 a를 넣었다라는 건 9 이상 정도가 돼주지 않겠어요? n을 넣었을 때가 9인데 n보다 크거나 같은 a를 넣어주면 9 이상 정도가 돼주지 않겠어요? 그지? 니은 참. 야, fx가 3차함수면 이라고 나와있네? 그럼 fx가 3차함수면 3이라는 거 아니야? m과 a가 왜? 대빵차수인데 3차니까 3차네요. 이런 식으로 쓴 거겠지? 그랬을 때 am a랑 m을 곱하면 9잖아. 근데 mb도 9잖아. 디귿도 자연스럽게 참이네요. fx가 3차면 m이 3이야. m이 3이었다라는 건 a도 3이야. 둘이 같아 썼으니까. 그럼 a랑 m을 곱하면 9예요. 근데 mb는 원래 9예요. 이해했죠? 중이야? 안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승현이 이해했지? 네. 그래서 참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됐었겠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미분 가능성 쌤이 조금 이따 접선이랑 같이 좀 묶어서 갈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가 질의응답입니다. 지난주 숙제에 대한. 그럼 얘들아 접선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제가 미분 가능성 같이 갈 거예요. 자, 접선 쪽 문제 몇 개는 좀 얘들아 한번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 쌤이 또 개념 설명 한번 할게요. 요 접선 쪽은 얘들아 여러분들이 이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방에서의 접선과 똑같아. 유형은 한 4가지 정도가 있으면 내가 다 짚어줄 거예요. 원방에서도 접점이 있을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뭐 곡선 밖에 한 점일 때, 공통 접선일 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세팅이에요. 그러면 틀려도 되는 거 되긴 합니다. 자, 90쪽에 5번 책. 자, 그 다음 92쪽에 8번 책. 자, 13번 책. 18번 책. 이렇게 4개. 각 파트 하나씩만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 이어갈게요. 풀어보자. 현주야, 이제 우리 뭐 배울 거야? 자,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기 전에 요 내용부터 먼저 갈게요. 요 내용 하고 잠깐 쉬자. 봐봐. 요거부터 좀 먼저 할게요. 자,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물론 미분 가능성의 개념은요, 대다수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상당히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좀 쉽게 해결이 가능해요. 보통 위에다 A 넣고 밑에다 A 넣고 갔다 갔다, 위에다 미분해서 A 넣고 밑에다 미분해서 A 넣고 갔다 갔다, 보통 이런 식으로 좀 풀거든요. 근데 내신에서는 훨씬 더 지엽적으로 나와요. 내신에서는. 그래서 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요, 잘 들어.
우리 극한과 연속 보시면 쌤이 막 너네들한테 개념 설명의 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걔 중에 제가 꼭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2학기 중간고사 때 라고 했던 내용이 합성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내용이 이 미분 가능성이에요. 진짜 개 중요해요. 알겠지? 자, 우리는 미분이라고 하는 녀석의 기하적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였죠. 그리고 미분 계수의 정의는 리미트 x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야. 그리고 그 값이 존재하면 f'a라고 쓰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럼 잘 들어봐 얘들아.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소리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되지? 근데 그거를 내가 조금만 더 풀어서 이야기해 볼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미분 가능성 얘들아 너네 굉장히 가볍게 알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 잘 들어야 돼. 태민아 알겠지? 봐봐. x는 a에서 함수 fx가 미분이 가능하다 이라고 나와 있었다라고 칩시다. x는 a에서 함수 fx가 미분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값이 f'A 즉 뭐가 됐건 알파라는 값, 이 알파라고 하는 값, f'A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준? 참여 거짓이야?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가 알파로 수렴한다 라는 말이랑 뭐 했을 때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하면 내가 얘기할게요. 일단 참이야. 잘 들어 얘들아.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f'A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야. 다시 잘 들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f'A가 존재한다라는 말이야. 그럼 우리는 f'A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된다라고 약속했죠. 정의했죠. 즉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 값이 수렴, 어떤 값으로 존재한다는 소리고 우리는 그 수렴하는 알파의 값을 f'A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것뿐이에요.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과 밑에 있는 말은 서로가 같은 말이에요. 일단 요렇게까지 먼저 알고 계세요. 알겠지? 자, 그러면 내 얘기 잘 들어. 요거 극한식이죠. 극한식이지. 그러면 극한에서 분모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분모 어디로 가요? 0.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 이렇게 따라와. 그러면 잘 들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의 a 더하기 h 얘는 극한값이죠.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니까 얘가 영향을 받잖아. 이 값이 서는 어디로 수렴해야 돼요? 이렇게 가라는 말인 거 얘들아 이해되죠? 지금 저 말이 이 말이잖아. 여기까지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내가 잠시 승현아 a 더하기 h라고 하는 녀석을 x로 치환하면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간다는 건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간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요 극한식은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라는 식으로 바뀌는 거 되냐? 그럼 이 값이 얘랑 뭐 했어야 돼? 같았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같아야 돼. 이런 말로 변모된 거 보여요? 그지? 그러니 집중.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기계적으로 x는 a에서 연속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외워요. 근데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 값이 알파로 수렴한다는 소리인데 그때 극한의 성질을 써보면 분모가 빵일 때 분자가 빵이 돼야 돼 라는 그 성질을 써보면 그 식 안에 연속이란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세요? 오케이. 따라서 첫 번째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x는 a에서 연속이었어야 돼 라는 말이 먼저 생깁니다. x는 a에서 연속이었어야 돼 라는 말이 먼저 생기는 거 서연이 이해됐지? 오케이.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리미트식을 보면 얘들아 뿔마가 없어요. 뿔마가 없어. 뿔마가 없었다는 이유는 뭐야? 같았기 때문에 없는 거야. 우리는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으면 뿔마 뗄 수 있다라고 했던 내용 극한 첫 번째 시간에 기억나요? 그지? 그러니까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이 얘로 수렴한다는 건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같은 값으로 갔어. 이런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는 승현아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갔을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일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fa라고 하는 이 둘의 값이요 같았어야 돼요. 물론 저렇게 썼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은 아 알고 있어 라고 할 텐데 아니야 몰라 봐봐 따라와. 내 얘기 잘 들어봐. 앉아도 돼. 이렇게 할까요? 뭐 이랬다 쳐볼게. 그러면 얘 대충 2에서 떨어진다 그죠? 그냥 편하게 들어. 자 그러면 2보다 클 때 대충 원래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니까 여기 빵꾸고요 요런 식으로 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보다 하면 집중 2보다 같거나 작을 때 대충 기울기 음수여서 요런 식으로 오죠. 약간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그럼 질문 2에서의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죠? 방학 때 공부하실 때 그죠? 2에서의 우미분계수 얼마에서? 내가 설명을 조금 더 해볼게. 봐봐. 다시 일로 가자 얘들아. 내가 마음이 너무 급했나봐. 요렇게까지 같은 건 이해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난 시간에 미분계수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요런 얘기 한번 했었어요. 얘들아 봐봐 하면서 내가 그림 그리면서 요렇게 x축이 있고 아르르르르르르 여기 a라고 하고 자 요쪽 어딘가 떨어져 있는 녀석이 있는데 우리 요 간격을 h라고 하자. 뭐 이런 얘기 기억나요? 그러면서 a 더하기 h가 될 거고 그랬을 때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간다라는 저 말이 이 간격이 점점 준다는 소리고 그래서 여기 있던 점이 점점 일로 오고 그랬을 때 이 두 점 사이를 연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바뀌었어. 뭐 이렇게 제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지? 근데 h가 0 플러스면 h라고 하는 값어치가 승현에 집중 조금 큰 거죠. 양수 쪽으로. 그러니까 a 더하기 h가 이쪽에 생겨요. 내가 하는 말 이해돼? 그러니까 0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a 더하기 h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오는 거야. 이해돼? 그런데 h가 0 마이너스면 집중해라. 0 마이너스면 우리는 알잖아. 그거 값어치가 음수라는 걸. 그치? 그러면 a 더하기 h를 하게 됐을 때 그때는 1로 오게 돼요. a 더하기 h가 1로 오게 된다고. h가 0 마이너스면 동의해? 그러면 0 마이너스면 0보다 조금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가까이 가는 거니까 아다다다다다다면서 이렇게 온다고. 그러면 잘 들어. 아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서 이렇게 와서 만들어지는 요 기울기를 우리는 무슨 미분계수? 우극한에서 온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해서 요 자식을 우리는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 0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자 저쪽에서 이런 식으로 오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렇게 오다가 이런 식으로 거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무슨 미분계수라고 하냐면 좌미분계수라고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괜찮아? 상윤, 얘 x는 2에서 우미분계수 어떻게 돼요? 뱉어줘. 잘 몰라? 얼마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민이 얼마일 것 같아? 4. 현주 얼마일 것 같아? 4. 승윤이 4 같아요? 반영거리 같은 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얼마 같아요? 4. 서윤이 4. 상윤이 4. 대부분 다 4라 생각해요. 미분에서 2 넣거든. 상윤은 아니라 생각해? 얘는 우미분계수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잘 봐. 너네는 봐. 요렇게만 여러분들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냥 큰 쪽에다 미분해서 2 넣으면 무미분계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 그렇게만 계속 문제를 풀어와서 그래.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잘 들어. 요게 우미분계수야. 응? A 더하기 H라고 하는 건 집중해라. A보다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기울기예요. 함수값이에요. A 더하기 H는. 얘는 뭐야? 진짜 함수값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거야.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기울기야. 이해돼? 근데 H가 0으로 줄어들기면 얘가 지금 이렇게 오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우뚝 씁니다. 우미분계수는 없다고요. A 더하기 H 빼기 FA니까 생각해. A 더하기 H 빼기 FA 이거잖아. 요렇게 연결한 기울기인 거잖아. 정의에 의하면. 근데 너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4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이해돼? 저게 우미분계수가 아니야. 그걸 먼저 바로 잡아야 돼, 개념을.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우미분계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바짝 쓰는 거야. 조금 더 오른쪽은 여기, 함수값은 여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 맞아요.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 맞아. 왜? A-H면 얘보다 조금 왼쪽. 그 다음 진짜로 A를 넣었을 때 두 녀석을 연결한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잘 들어. 만약에 여기가 빵꾸잖아? 여기가 채워지잖아? 우미분계수는 4가 맞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이해돼? 좌미분계수는 없어요. 우뚝 쓰거든. 근데 쌤, 저는 그동안 미분 가능성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여기가 빵꾸여도 위에다 미분해서 2 넣고 밑에다 미분해서 2 넣고 갔다 갔다를 썼었는데, 그리고 그게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생각을 하면서 썼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가 아니라 너네는 그걸 쓰기 전에 연속 조건을 먼저 써요. 이해돼? 그걸 쓰기 전에 연속 조건을 먼저 쓰기 때문에 얘네가 채워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정의가 될 수 있었던 거야. 얘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개똥 같은 질문이 뭐냐면, 쌤, 불연속인데 좌우미분계수는 같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쌤, S1에서 질문이 나와가지고, 쌤, 이런 식으로 왔다가 여기서 빵꾸였다가 여기서 빵꾸에서 이렇게 가면 이거 쌤 근데 좌우미분계수는 같은 거잖아요. 욕을 한 바가지 먹었는데 없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해? 여기가 빵꾸고 여기가 빵꾸고 이렇게 있으면 걔네들 말은 여기서의 좌미분계수랑 여기서 이제 우미분계수가 이건 이제 같으면서 이런 소리 아니냐. 그러니까 불연속인데 좌우미분계수는 같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5개념이에요. 불연속인데 좌우미분계수가 둘 다 존재할 수는 없어요.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해? 좌우미분계수의 값이 애초에 같진 않더라도 존재라도 하려면 무조건 연속이어야 돼요. 이해했지? 지민이 이해돼? 현주 이해했어? 오케이. 쌤, 이렇게까지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돼요. 올해 고3 6월 평가원에 나왔거든. 이걸 알아야 돼. 거기서 우미분계수가 정의된다라고 나오거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얘네가 연속이 생겼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잡는 그래프 추론 문제가 나왔어요. 많은 고3 애들이 틀렸어요. 그냥 빵꾸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무슨 말하는지 내 신규 넣어놓을 거야. 넣어놓을 건데 지금 설명한 내용을 좀 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미분 가능성 그냥 넣고 갔다 미분에서 넣고 갔다까지만 우리는 지금 알면 안 돼. 분명 조금 더 설명했어. 알겠지? 이해돼? 그래서 우리는 x는 a에서의 연속이다라는 조건이 선행되기 때문에 위에 거 미분해서 a 넣고 밑에 거 미분해서 a 넣고 해서 풀었어도 됐던 거야. 어차피 연속으로 바통을 받아주었을 거니까. 하지만 그 부분을 짚는 포인트를 문제에서 충분히 낼 수 있고 나왔었기 때문에 이력이 평가원에.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차이를. 그러면서 하나만 더. 우리는 지금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얘들아 쌤이 지금 한 반 정도 한 거예요. 아직도 많아. 아직도 우리가 더 딥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많은데 왜냐면 이게 참 내기 좋거든. 애들이 많이 틀리게 낼 수 있거든. 잘 들어. 요 식을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식으로 배웠죠. 고등학교에서 미분계수로 정의한 식은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싹 다 변형식이야. 뭐냐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a 더하기 h 빼기 fa는 f'a라고 쓰는 게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는 f'a 이게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야. 근데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것들 있지 않았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의 2 더하기 h 빼기 f의 2 빼기 h 뭐 이딴 거.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막 EF'이라고 정의하고 했던 거. 뭔지 알죠? 너무 빨리 얘기했니? 뭐 말인지 이해했지?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미분계수식을 변형시킨 거란 말이야.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돼? 안 와닿을 건데 예시 하나만 좀 듣게요. 잘 들어봐. 요 예시는 적어놔라. 자, 함수 fx래. 다항함수 fx라고 안 했어. 함수 fx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끊어져 있을지 뾰족할지 몰라요. 알겠지? 자, 이 값이 존재한대요. 저렇게 이렇게 쓰면 얘들아 존재한다는 소리지? 자, 함수 fx가 이 값이 존재한대. 현주,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가능하다는 소리야. 알겠지? 저 값이 존재하면 얘들아 그냥 무조건 미분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그럼 봐 얘들아. 보신력 있는 식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값도 존재하냐? 라고 질문을 던졌어. 이 값이 존재하면 이 값도 존재하냐? 라고 물었어. 즉 만약에 뭐 한다면 2알파겠죠? 저거 EF'A니까 만약에 존재한다면 자, 얘가 존재하면 얘 존재할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얘가 존재한대. 아이씨 미안해. 이 값이 존재하냐? 이렇게 물었다 치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얘는 맞는 말이에요.
얘는 틀려요. 얘는 틀려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잘 들어 얘들아. 이걸 봤을 때 뭘 먼저 잡으셔야 되냐면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야? 변형된 식이야? 변형된 식이야. 한 번만 더. 이 값이 존재한데 집중. 이 값이 존재한데 그럼 이 값은 F'A예요. 이 값이 존재한데 이 값은 무조건 F'A예요. 이 값이 존재한데 이걸 EF'A라고 적을 수 없어요. 쌤 왜요? 저 그동안 다 그렇게 적었었는데. 아니지. 그 문제들의 모든 전제 조건은 미분이 가능했을 때였을 거야. 그러면 내 이야기 잘 들어. 미분계수의 정의식이었던 두 가지 식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미분이 가능해야지만 프라임이라는 기호를 쓸 수 있는 거야. 미분계수가 정의된 두 가지 식은 값이 존재하는 순간 그게 정의식이라서 프라임을 쓰면 돼. 그 외 모든 것들은 값이 존재한다 해도 프라임이라고 쓰는 건 조심해야 돼. 그거에 대한 발례로서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봐. 어차피 우리가 수투에서 자주 나오는 건 절대값 함수라. f의 x가 절대값 x-a라는 녀석이었다 치자. 그럼 우리는 알아요. a에서 뾰족점인 걸 꺾이는 녀석이라는 걸. 그럼 내 얘기 들어봐. 내가 잠시 h가 양수였다라고 칠게요. 이거 그냥 잠깐 0 플러스였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가 a 더하기 h예요. 동의하시죠? 그 다음 여기가 a-h예요. 만약에 h가 0-면 여기가 a 더하기 h고 여기가 a 빼기 h가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래요. a 더하기 h를 넣고 a 빼기 h를 넣고 두 값을 빼재요. 빼면 위에 거 얼마예요? 0이지. 질문. 0을 향해 가까이가 원래 찐 0이야? 원래 찐 0이에요. 내가 이 얘기도 극한 때 아마 한 번 했을 거예요. 분모는 0을 향해 가까이 가죠. 분자는 찐 0이죠. 그러니까 이 값은 존재해요. 0으로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넣어보면 이 값 0으로 정의 됩니다. 그런데 x는 a에서 상현아 미분 가능해? 안 하죠? 안 하는 거 알죠?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다르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이 값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표현들도 나중에 기니디 문제에 우리가 다룰 텐데 에이 대충 맞겠지. 에이 틀리겠지. 이렇게 풀면 얘들아 그냥 무조건 운빨로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따지면서 풀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미분계수 정의식 두 개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변형식이야. 그걸 기억해놔야 돼 계속.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x에서 미분이 가능하네. 이렇게 연결지면 안 돼. 이겠죠? 그냥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네. 근데 이게 미분이 무조건 가능하다라는 말 뜻인가? 살짝 의심하면서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선 이해했지? 오케이. 그래서 미분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우선적으로 저희는 정리할 거고요. 결론은 요 식 안에 연속 조건과 우미분 좌미분 계수가 같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우리는 그걸 바탕으로 해결할 건데 물론 우리가 한 100문제 풀면 승현아 대충 85문제에서 90문제 사이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기본 문제 발전 문제 26번 84쪽에 있는 그냥 저딴 문제들이 보통 한 80%예요. 저런 문제들이. 근데 저런 문제들 풀 줄 안다고 나 미분 가능성 곧잘해요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고요. 미분 가능성은 진짜 깊게 물어보면 나도 헷갈려 가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봐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26번과 같은 문제 같은 경우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짚으면 위에다 1 넣고 밑에다 1 넣고 같아야지. 연속 조건 쓴 거죠. 그럼 연속이 됐기 때문에 1에서 등호가 바통받아서 간 거라 미분에서 1 넣고 미분에서 1 넣었을 때 그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야. 됐어요? 오케이. 그런 문제들은 뭐 쉬운 문제들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맞춰주시면 되고. 괜찮? 오케이. 자, 일단 우리는 미분 가능성까지는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좀 마시자.
했어. 아니네. 그래서 우리가 극한 C단계까지 좀 냈었고요. 그 다음에 센, 풀이 시작 한번 해볼게요. A단계는 뭐 각자 알아서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클리닉이 있다라고 했나요, 현주야? 있다 했으나 뭐야? 없다 했나? 아 그래? 없다 했나 승현아? 있다 했나? 뭐야? 아 시단계 빼고 있네 우리? 시단계 빼고 있어. 아 예. 대답해 이제. 한다 했지 클리닉, 그지? 아 오케이. 4시 소은이 괜찮고 그지? 승현이 괜찮고 그지? 조은이 당연히 괜찮고 그지? 지민이 괜찮고 그지? 현주 어머니께서 괜찮다 하셨고 성현도 어머니께서 괜찮다고 하시더라. 자 이번 주부터 우리 클리닉 일요일에 4시입니다. 알겠죠? 성현이 또 가능한 시간 같은 것도 언제 있어? 월요일? 월요일 또? 수요일 낮 시간대? 수요일 낮 시간대.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12, 13 쪽에서 질문 56번 14, 15 59번 또 60번 59번 말고 60번 59번 말고 69번 또 55번 15번 또 근데 내가 봤을 때 55, 6도 못했죠? 승현이 그건 했어 또? 56번만 못했어? 아 쭉 못했어? 53, 4, 5, 6을 못했다고? 알았어 54도 한번 가볍게 한번 집중. 자 14, 15에서까지 받았고 자 16, 17 내가 시간이 같이 뺐구나. 너무 많다고 왜 나 한거 같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래? 16, 17 74번 18, 19 나올만 하죠. 91번과 87번은 굉장히 비슷한 결의 문제예요. 제가 한번 설명할 테니 잘 들어주시면 되고 실제로 답을 내는 건 또 할만은 하거든요. 답만 원래 내는 거면 이따 설명 한번 할게요. 자 그 다음 20, 21 뭐? 113, 114요. 오케이. 뭐라고? 105번. 오케이. 그럼 C단계 바로 해. 살짝 넘어가. 바로 해, 상현아? 바로 해?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 숙제는 현주가 봤을 때 몇 번까지 하면 딱 적당해? 연속을 이미 다 나간 우리 입장에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겠죠? 어?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연속 C단계까지? 진짜 돼요? 양아치네. 35페이지. 승현아 몇 번까지면 딱 적당해?
이번에 무조건 반드시 해야 돼. 네가 알아서 정하라고? 너도 해놨어? 훌륭하다. 상윤아 몇 번? 내가 맘대로 정해? 안 해보면 어떡하려고 그래? 맞으면 안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 드는 거 아닐 거 아니야. 너도 다 했어? 웬일이래? 수가 이렇게 파이팅 있나? 자 38초까지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적당하죠? 자 그럼 바로 질문이 여러분들 그 가우스 있는 거부터네요. 54번. 근데 가우스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알면 돼요. 자 쌤 풀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우스라고 하는 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가우스라고 하는 게 뭐뭐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모르지 않기 때문에 자 만약에 n이 정수라고 쳤을 때 x라고 하는 녀석이 예를 들어 n으로 향해 가까이 가는데 n 플러스였을 때 가우스 x 이거와 자 리미트 x가 n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n 마이너스였을 때의 가우스 x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가우스는 자 그럼 예를 들어 n 플러스라고 치면 그냥 예를 들어 n에다가 뭐 2 같은 거 넣어봤다 쳐요. 그럼 2 플러스면 2. 얼마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다 가우스 취해봤자 어차피 2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n 플러스일 경우에 가우스는 그냥 어차피 n으로 떨궈진다 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로 가게 되면 2보다 조금 작은 거니까 1.99999 같은 느낌이란 말이야.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가우스를 취하면 n으로 가지 않고 n-1로 떨어지겠구나 정도에 대한 기준점만 여러분들이 있어주면 돼요. 승현이 제가 하는 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번만큼은 그냥 제가 식으로 좀 써줄게요. 자 리미트 x가 0-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2라고 하는 녀석분의 가우스의 x-2예요. 이런 식으로 가지면 됩니다. 자 어차피 밑에 있는 건 연속함수죠. x-2는 그러면 0-나 0을 대입하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밑에는 여러분들이 -2라고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위에는 0-가 들어가게 되면 -2보다 조금 작은 거야. 그럼 -2.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가우스 취하면 몇으로 떨어져야 돼? 마이너스? 선생님 몇으로 떨어져야 돼? -3으로 떨어졌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위에는 우리가 가우스를 취하면 -3이 되는구나 정도로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이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지. 보기 1번 준 이해했어요? 자 보기 2번 0 플러스래요. 0 플러스 그러면 -1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0 플러스를 더한 거 아니야. 2번부터 말로 할게요. x-1의 가우스인데 그럼 -1에 0 플러스를 조금 더한 거니까 -0.9999 같은 느낌이잖아. 그럼 가우스 취하면 어차피 그냥 -1이죠. 위에는 0이죠. 그럼 그냥 0이죠. 2번은 0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지. 승현이 이해했어? 나머지도 할 수 있겠어? 그럼 스탑할게요. 오케이. 그럼 55번 5번 보기 5번 자 보기 5번을 좀 보자. 보기 5번을 좀 보면 리미트 얘도 무한대니까 그럼 한번 식으로 써줄게요. 자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에 2x 더하기 1이에요. 우리 합성함수의 극한할 때 이런 거 비슷한 거 좀 있었죠? 그지? 일단 이러면 안 돼요.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가니까 1분의 2니까 가우스 취하면 오케이 2 렛츠고 뭐 이러면 안 돼요. 이해됐지?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얘가 태생부터 2는 아니잖아요. 일단 우리가 눈대중으로 찾는 법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과 2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고 극한을 때리게 되면 2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긴 한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값어치의 정확한 2배는요. 이 녀석의 정확한 2배는 2x 더하기 2예요. 정확한 레알 찐 2배는. 그것보다 조금 작죠. 2배보다 조금 안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은 2-구나 라고 보는 게 우리가 맞는 거지. 거기에 가우스를 취하면 1로 떨어지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
요게 눈대중으로 판단하는 법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 자식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안전빵으로 그래프를 그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2 요렇게 여러분들이 애초에 그래프를 좀 그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이 점근선 2가 점근선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니까 2 마이너스구나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 거지. 승현이 이해 안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리고 55번 자, fx가 저따구로 있어요. 근데 지민아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값이 존재하도록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좌우 극한의 값이 같도록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0 플러스 넣어요. 0 플러스를 대입하게 되면 0 플러스는 가우스 취하면 무조건 0이란 말이야. 그러면 0, 0, 3이네요. 그래서 0에서의 우극한의 값은 3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0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면 가우스 취하면 마이너스 1이죠. 준이했지? 그럼 마이너스 1의 3승인 거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A.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제곱이니까 1. 그러면 그냥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더하기 3. 그러면 3, 3이 약분이 되면서 우리는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대충 얼마인지 숫자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 이해되죠? 그 밑에 56번 리미트 x가 k를 향해 가까이 갈 때인데 얘들아 문제에서 k가 정수래요. 정수래요. 자 그랬을 때 2x 라고 하는 녀석의 가우스 그 다음에 나누기 가우스 x 그 다음에 그거의 제곱에 더하기 x 이렇게 있네요. 근데 지금 문제를 보면 서원아 이 녀석의 값이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수렴해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그 말은 우극한 좌극한이 같은 값으로 가 이런 말인 거랑 같은 말인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맨 첫 번째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녀석이 만약에 k의 우극한이었다면 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우극한은 어차피 가우스 취해봤자 k잖아요. 하나 더 요 뒤쪽에 있는 x는 어차피 연속함수라서 우극한을 넣든 좌극한을 넣든 무조건 k예요. 여기까지 동의했죠? 그러면 우극한을 넣었다라는 전제하에 k제곱 더하기 k 분의 우극한을 넣으면 2k보다 조금은 컸을 거 아니야. 뭐 그래봤자 2k겠죠? 2k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k에서의 우극한 값 k에서의 좌극한 k-를 넣었다라고 치면 가우스를 취하면 k-1로 나왔겠지. 형 이해되나? 그지? 그러니까 그때는 k-1이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더하기 얘 조심 얘는 그냥 k겠죠. 요런 것만 좀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분의 만약에 k-면 2k가 되긴 되는데 조금 작을 거 아니야. k보다 조금 작은 걸 넣는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2k- 얼마? 1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제말? 그럼 이들의 값이 여러분들 같으면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그럼 애초에 여기 k 좀 약분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지민이 했어. 그 다음 질문이 69번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하나 안 짚었네요. 요 개념 하나만 좀 짚을게요. 자,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게 좀 있습니다. 샌드위치 정리. 분명 여러분들이 저랑은 아니더라도 이전에 한 번씩 정도는 좀 혹시라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한번 가볼게요. 요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봐봐. 이유 불문 fx보다 hx가 더 크대요. 이유 불문 hx보다 gx가 더 크대요. 네가 어떤 x 값을 넣든. 여기까지 돼요? 그런데 잘 봐야 되라. 이게 뭔가 함수 값의 범주 내에서는 잘 들어봐. 지금 제가 이렇게 썼는데 여기 그 어디에도 리미트가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녀석은 함수값이라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대수 비교를 한 거지. 네가 동일한 x값을 대입했을 때 무조건 fx보다 hx가 hx보다 gx가 더 위에 있어야 돼. 이런 말이에요. 내 얘기 들어줘? 빵꾸 A 올롤롤롤롤롤롤롤롤 땡. 요게 F일 수 있죠? 괜찮아요? 뭐 요런 느낌으로 그냥 임의대로 하나 그려놨어요. 여기 빵꾸인데 값은 여기 위를 찍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번엔 GX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게요. HX 뿅. 요게 H라는 함수예요. 그럼 봐봐. 어떤 X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더 HX가 더 크지 않나? 네가 뭘 따지든. 거기까지 되시죠? 네, 다 위쪽으로 그래프를 쌤이 그려놨잖아. 이해했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G예요. 그러면 G라고 하는 녀석이 항상 제일 크네요. 니네가 어떤 X값을 대입하든 무조건 G 다음 H 다음 F예요.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상황으로 내가 구현시킨 거지 지금?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여기서 함수값에 대한 대소비교는 저렇게 되는데 극한값에 대한 대소비교는 어떻게 될까가 급 궁금해진 거야. 그래서 fx가 있었고 hx가 있었고 그 다음 gx가 있었는데 이렇게만 냅두면 함수값에 대한 녀석이었지만 내가 여기에 리미트를 좀 취해요.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대소가 바뀔 일은 없어요. 애초에 모든 순간들에 대해서 g가 더 위에 있었는데 갑자기 리미트를 취하면 가까이 가는 건데 그게 크기가 역전된다라는 건 밑에 있었단 소린데 그런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뭐. 이해됐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렇게 뭔가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전제하에는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fx, hx, gx라고 하는 녀석의 모두들의 극한값은 전부 다 0이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얘네가 애지간하면 원래 더 큰 거 나도 동의해. 항상 A에서의 극한값이 G, 그 다음 H, 다음에 F인데 이게 뭔가 특별한 순간들에 대해서 가끔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정도에 대한 판단까지도 우리가 가능했다라는 거지. 하지만 크기가 역전될 리는 없다. 그 말은 그래프가 뒤집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전제에 위반이 돼요. 자, 그러면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함수값에 대한 대소비교에서는 얘가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부등호에서 이게 리미트, 극한값에 대한 대소비교로 바뀌게 되는 순간 얼마든지 등호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는 있다라는 거지. 그 과정에서 샌드위치 정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만약에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알파로 수렴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알파로 수렴을 하면 가운데 끼어있는 녀석조차 알파로 갈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인 거지. 샌드위치 정리는 여러분들이 리미트와 부등호가 나오는 순간 샌드위치 정리를 의심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조금 더 암기보다는 왠지 이해했다, 그죠? 정말로 예시를 통해 리미트를 취했을 때 등호가 붙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기도 하네요. 그러면 우리 서원이가 질문한 69번 보자. 극한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봐 이 자식아 라고 나와있어요. 기억! 각각이 존재하지 않으면 더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 수업 교재에서 존재하는 거 확인했던 적 있습니다. 기억땡. 니은 각각이 존재하면 더한 것도 존재하잖아. 더하면 EFX죠. 2로 나누면 FX죠. FX도 존재하겠네요.
다시 우리는 각각이 극한값이 존재하면 더한 거 존재하고 뺀 거 존재하고 곱한 거 존재하고 나눈 거 존재하는데 분모가 0이면 안 되고 상수배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f 더하기 g가 존재하죠. 문제에서 f 빼기 g도 존재하죠. 그럼 이 둘을 뭐한 것도 존재해야 돼? 더한 것도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EF도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존재하면 이거에 대한 상수배도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F도 존재해야 되는 거지. 즉 여러분들이 니은과 같은 문제를 풀 때요. 그냥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각각이 존재하면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되거나 곱하거나 나눴을 때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그걸로 저 F라고 하는 식이 유도가 되나? 그걸 먼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유도가 되니까 니은은 존재 이렇게 되는 거지. 디귿. 각각이 존재하면 나눈 것도 존재하는데 분모가 0으로 가지 않네요. 그러니까 G가 존재한다라는 저 말은 너무나도 잘된 말이죠. 됐어요? 리을. fx가 gx보다 gx가 fx보다 큰데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면 저렇게 되니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잘못됐다.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지. 지금 이해돼요? 그 다음 74번. 자, 74번을 좀 보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 자, 아마 쌤 저거 절대값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뭐 이런 질문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자, 푸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눈대중, 두 번째 그래프예요. 보시면 절대값에 x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분모를 보면. 근데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잖아. 그럼 대충 얼마예요? 마이너스 0. 푸릉푸릉 아닌가? 마이너스 1 플러스면 마이너스 0. 푸릉푸릉이겠지? 그걸 제곱해봤자 마이너스 0. 푸릉푸릉, 0. 푸릉푸릉이겠지? 거기서 1을 빼면 100% 음수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저 자식이 음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충 눈대중으로 가면 선생님들 저 뭐라고요? 헷갈리는데? 라고 하면 그래프 그려.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죠? 근데 x가 마이너스 1 우극한이니까 마이너스 1 우극한 0보다 작은 데서 오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러니까 0 마이너스네? 그러니까 음수네? 부호 마이너스 취해줘야지. 정도의 느낌으로 잡아가셔도 돼요. 자, 뭐가 됐건 밑에 있는 녀석 마이너스 1. 자, x로 살짝 묶어주게 되면 x 마이너스 1, x 더하기 1. 그러면 인수분해하셔서 약분시킨 다음에 대입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리미트 x라고 하는 녀석이 0 플러스일 때 자, x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절대값 x를 넣어하고 x로 나눠봐 이 자식아 이렇게 나와있어요. 0보다 조금 큰 거니까 절대값 취하는 거 의미 없고요. 승현아 그죠? 그러면 x분의 2x니까 그냥 2로 수렴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상현이 이해됐지? 오키도키. 그 다음 91번. 상윤. 이거면 얘 무조건 3일까요? x에다 가우스를 취하면 4인데 x-1에 가우스 취하면 무조건 3이에요? 아니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4가 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현주, 저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지, 맞는 말. 그지? 왜냐면 x의 가우스를 취하면 4래요. 그럼 x가 계좌값 얼마였던 거야? 4. 아무리 커도 누구보다 작아요? 5보다 작았던 거지. 그럼 x-1이라고 한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우스를 취하면 무조건 3이었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잘 들어. 승현아, 봐봐. x에 가우스를 취하면 4예요. 근데 이렇게 나온 결과와 실제 x라고 하는 숫자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4가 아닐 수도 있잖아. x가 4.5일 수도 있잖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x의 가우스를 취해서 나온 결과랑 진짜 x였을 때 있죠. 그들의 차가 1을 넘어갈 수가 없지. x에다가 가우스를 취했을 때랑 취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가 1을 넘을 수는 없어요. 1을 넘어가게 되는 순간 결과가 무조건 바뀌거든.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됐죠? 자, 그 정도 맥락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계신다면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 가까이 갔을 때 오케이 아파. 자, x분의 6 자, 그 다음에 3분의 가우스 3분의 x의 가우스. 그럼 전 이런 이야기입니다. 승현아 봐봐. 어차피 우리는 x를 무한대로 보내요. 그럼 무한대로 보내면 우리는 알아. 뭘 아냐면 이 값이 어차피 개 커질 거다라는 걸 알아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그러면 3분의 x가 개 커질 건데 거기에 가우스를 취했어. 조금 작아질 수 있겠지. 근데 그래봤자 1도 아니에요. 무슨 말 하는지 되지? 3분의 x였을 때의 값과 3분의 x의 가우스를 취했을 때 값이 1도 차이 안 나요. 이해됐죠? 그렇다라는 건 뭐야? 무한대를 보내는 과정 속에서는 개무시해도 상관없다 정도의 값어치인 거지. 우린 1억이어도 무시하는데. 이해돼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갔을 때 가우스는 정말 하등 이유가 없는 페이크예요.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는 의미가 없는 취함이에요. 이해됐어요? 어차피 개무시해도 돼요. 답은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상윤 이해돼 안 돼? 상윤 이해돼 안 돼? 이해 안 됐죠? 솔직히 안 됐죠? 그치? 어쩔 수 없지. 현주 이해돼 안 돼? 이해됐어요? 형님 이해 안 되지? 어쩔 수 없어. 일도 없어. 내 느낌. 상윤 봐봐. x의 가우스를 취했더니 n이야. 그럼 상윤이가 봤을 때 x의 범위는 n 이상 n 더하기 1보단 작다 정도까지 이해되시죠? 그냥 n을 3이라고 생각해보면 뭐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상윤이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수 있죠? x에서 가우스 x를 빼. 이게 그들의 차이인데 얘네들은 0 이상이부터 1보다는 작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x의 가우스를 취한 걸 뺀다라는 건 n을 뺀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겠지. 그럼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원래 거랑 그 원래 거의 가우스를 취해봤자 1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3분의 x였고 이걸 가우스를 내가 뺐어. 차이가 있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어차피 1도 안 난다고. 그럼 어차피 나는 이미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무한대에서 1 하나 빠졌어. 야, 값 차이 개나잖아. 이러지 않잖아요. 어차피 개무시 아니야. 그러니까 가우스를 우리는 그냥 개무시해도 된다는 거지. 단, 또 막 이씨 상윤 너 이러면 안 돼. 이 마이너스의 가우스인데 민성이가 가우스 무시해도 된댔어. 이러면 또 안 돼. 알겠죠? 난 분명히 그런 적 없어. 알겠지? 무한대일 때만. 무한대일 때만. 알겠지? 그래서 만약에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가 나오면 아유 졸라 졸리지 그지? 얼마나 졸리겠어. 오늘 좀 일찍 끝내줄게. 그래서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가우스가 나오면 그건 좀 무시해도 된다 정도의 느낌.
혹시 올바른 풀이 궁금할까요? 그건 좀 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면 되지 뭐, 그지? 나중에 내신 대비 때 한번 해줄게요. 이 단체로 도리도리 할 줄은 제가 상상도 못해가지고 좋네요. 자, 그 다음 우리 상윤이가 질문한, 내가 좋아하는 상윤이가 질문한 105번. 제가 아마 다음 주 목요일에는 굉장히 힘이 없을 거예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제가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24시간 30시간 공복할 거거든요. 30시간. 왜냐면 제가 다음 주 금요일이 테스트 그 결과 그거예요. 그 다이어트 고고 마지막 날 그 서로 비교하는 날. 근데 요새 이승호 쌤을 못 만나가지고 저는 계속 똑같거든요. 5점 몇 킬로? 5점 몇 킬로. 근데 제가 정말 물을 많이 마셔요 요새. 그래서 나의 계획은 들어봐봐. 목요일 날 아침만 딱 먹고, 목요일 아침, 내 아침 10시 수업이니까 그 목요일 아침 8시 반쯤에 아침 식사 딱 하고 마지막 물 한 모금 딱 마시고 양치 딱 하고 학원에 오면 한 9시 40분. 그때부터 다음날 한 2, 3시 정도에 이승호쌤이 출근하니까 그때까지 딱 28, 9시간 공복. 물도 안 먹을 거야. 이런 주방. 어떻게든 그렇게 하면 한 2kg 빠지지 않을까? 그 정도 되겠지, 그지? 그렇게. 근데 무서운 건 그 사람은 이 짓을 3일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그분도 보통 사람 아니거든. 그분 저번에 나한테 그냥 자기가 마지막 6일만 한 7일 정도만 굶으면 자기가 무조건 이긴다고. 물만 먹고 자기는 일주일 갈 수 있다고. 진짜 지금 벌써 그렇게 하고 있으시면 어떡하나. 저희 원래 세 명이잖아요. 한 분은 이미 이겼습니다. 제가 한 분은 한 3kg 조금씩 찌셨기 때문에 제가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학 때는 수학생들이 좀 바쁘잖아. 방학 때는 제가 오늘도 아침부터 수업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유일한 숨쉴 구멍이 일요일에 4시부터 7시였어. 일요일 한 번 4시부터 7시가 내 약간 쉬는 타이밍.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과 클리닉 하는 거면 그게 어차피 내가 쉬는 거니까 뭐 하면 돼. 근데 내가 한 꼭지가 더 있어. 그게 토요일에 12시부터 3시야. 그때가 내가 한 꼭지가 비어있거든요. 아침 9시 12시 수업하고. 야, 그때 PT 잡았잖아. 진짜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근데 만약에 그분이 10kg 빼면 이거 어차피 졌어요. 이미 끝났어. 내가 못 이겨. 근데 막 그분이 한 6kg, 한 6.7 이렇게 뺐는데 내가 막 6 이렇게 빼서 진 거면 진짜 개 아쉽잖아. 그잖아. 마지막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고. 내가 원래 이번 주에 그걸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여기에 항상 아침 10시 수업이라 한 9시 40분쯤 온단 말이야. 그럼 집에서 한 8시 50분쯤 나와요. 8시 50분쯤. 그러려면 내가 한 집에서 8시 한 10분쯤 일어나. 8시 10분쯤. 근데 6시 50분에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한번 6시 50분쯤 일어나서 그냥 씻지도 않고 바로 옷 입고 학원에 오는 거지. 그럼 아침이라 차도 안 막힐 거 아니야. 한 7시 때는 출근 안 할 거니까 그때는. 한 7시 한 3, 40분쯤 도착하지. 수업이 10시니까 2시간 좀 넘게 남았잖아. 그때 아침에 운동을 가는 거지. 를 항상 계획하고 잤어요. 항상. 근데 아침 되면 못 일어나겠어. 다음 주는 화수목은 해봐야겠다. 진짜 해봐야지. 개발리는 거 아니야? 아이씨. 자, 보자. 이 녀석의 값이 4래요. 자, 문제에서 fx가 다항식이다 라고 좀 나와 있고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뭐 저 녀석이 4를 만족시킨다. 비슷한 결의 문제가 우리 그 수학 교재 있지 않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랬을 때 함수 gx가 있네요. 생각하자 얘들아. 나름 여러분들이 타당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함수 gx가 있고 요 값이 fx 빼기 f-3이래요. 그런가 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자, 분모 0되네요? 그지? 그럼 분모는 2차식이니까 인수분해야지. 그럼 여러분들 분모를 좀 인수분해 주시면 x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3이라서 찾았다 이놈.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인해서 우리는 0으로 갔다라는 걸 발견했고 쟤만 부정형이에요. 분자도 관찰을 좀 할 건데, 자, 분자를 좀 보면 fx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gx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0으로 가네요. 그죠?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넣어보면 f 마이너스 3은 어디로 가요? 9로 간다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얘는 9로 가네. 부정형이 아니네. 그러면 요 자식이 부정형이네. 관찰했죠? 그럼 나는 요만큼을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네.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마이너스 3 넣으면 0 되는 거 맞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러면 나는 뭐가 궁금하냐면 x 더하기 3분의 gx라고 하는 녀석이 궁금하거든. 당근 빠따 이걸 무엇으로 나누고 싶어야 돼요? x 플러스 3으로 나누고 싶어야지. 그래야 관찰을 할 거 아니냐. 이해돼요? 그래서 x 더하기 3으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지. 쌤, x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3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알고 있기 맨키로 fx 빼기 f-3인데 f-3은 아까 전에 확인하니까 9였잖아. 얘가 9잖아 지금. 얘가 9잖아.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리미트를 취할 거야, 승현아. 그럼 요렇게 리미트를 취했을 때랑 요렇게 리미트를 취했을 때가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들잖아요. 위의 식을 쳐다봤어. 조건식이 주어진 극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은 꼴 맞추기야. fx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x제곱과 만나야지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맞죠? 그럼 내 맘대로 빼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보이시나요? 알아서 뒤에 건 맞춰지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 문제 풀이해도는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네요. 자, 그러면 얘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더하기 3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fx 마이너스 x의 제곱. 몰라요? 관심 없어요. 그냥 문제에서 4로 간대요. 그 다음 더하기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위에 있는 녀석 남은 녀석 x 빼기 3 x 더하기 3으로 우리는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했고요. 밑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 자식은 x 더하기 3. 이렇게 상인 이해돼? 그럼 이 값이 4로 수렴하는 걸 알고 이거 어디로 수렴하는지 아니까 그걸 더한 값으로 얘가 수렴하니까 그걸로 얘를 대체해주면 되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요런 느낌. 서훈 이해했어? 서훈 이해했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 현주가 질문한 113, 114 이렇게 좀 보도록 합시다. 더 개념을 따로 숙제는 아직 안 낼게 얘들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쌤만 좀 낼게. 연속까지 빨리 텁시다. 알겠지? 일요일에 접선하면서 바로 가야겠구나. 자, 이렇게 좀 있고요. 이렇게 좀 있고. 자, 문제를 좀 보면
야, 그림과 같이 y는 2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 위에 한 점 p가 있어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면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 c가 있어요. 점 p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원점 5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점 p의 좌표를 나는 모르는데, 그럼 이 녀석의 좌표를 나는 a, 2분의 1 a제곱이라고 둬야겠다. 우선적으로다가. 그러면서 이 자식의 중심의 좌표 얼마인지 모르는데 x축과 접하니까 그냥 0, r 정도라고 두면 되겠네. 문제에서 말하는 건 요 점 P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가 점점 2차 함수를 따라서 원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이야기를 좀 했으니 우리는 리미트 A라고 하는 녀석이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요런 말인 것 같고요. 그때 원의 중심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y좌표를 구하시오. 아, 원의 중심 r이었으니까 이 녀석의 극한값을 좀 구해줘 이런 말이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는 a를 r로 바꾸거나 r을 a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바꿔 얘기하면 a랑 r에 관한 관계식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바꾸던 말던 하지. 근데 원이잖아요. 원은 뭐 그냥 반지름 길이가 같다 이런 게 일단 기본적인 성질이잖아.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요거 쓰면 되겠지. 자, 그럼 이해되셨죠? 네, 같아요. 요걸 좀 쓰면 되는 거니까. 자, 요 사이의 거리는 r이고요. 요 둘 사이의 거리는 r이고요. 요 둘 사이의 거리는 루트 조금 이따 취하는 걸로 하고 a제곱 더하기 2분의 1 a제곱 마이너스 r이라고 하는 녀석의 전체 제곱의 루트가 반지름이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지. 따라오시죠? 오케이. 그럼 이거 정리 조금만 하면 4분의 1 a의 4승 더하기 2 똥똥 하게 되면 a제곱 r 그리고 여기 a제곱 있으니까 1 마이너스 r 아이고 아니지 개 멍충아 아우 집중 좀 해라. a제곱 미안해 마이너스 a제곱 r 이렇게 되죠? 4분의 1 a제곱 a제곱 2 똥똥 하게 되면 a제곱 r 그 다음에 더하기 r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제가 방금 아까 전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자 그럼 우리는 r제곱 r제곱 사라지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r을 a로만 바꾸면 되겠죠? 그럼 r을 a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그 극값 나오는 거 끝나. 계산만 할만하다 그죠? 자 여기 좀 있네요. 자 문제 볼게요. 지금 요렇게 중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저 사각형의 넓이를 좀 구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확하게 반띵되고 있는 구조니까 위에 거 잘 구해가지고 곱하기 2배 하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나와 있는 정보라고는 반지름 길이가 3인 거, 반지름 길이가 r인 거 말고는 안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문제에서 r이라고 하는 녀석이 자 6을 향해 가까이 갈 때 저 넓이를 sr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넓이를 r로 표현해봐 뭐 이런 말이에요. 그럼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는 r이에요. r. 그럼 요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아 이 높이 구하면 딱인데 이씨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만 하면 끝인 거니까 저 빨간색 높이만은 내가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지? 궁금 이러고 있는데 자 우리는 요 길이 역시 r이었다라는 걸 알죠? 빨간색 색 바꿀게요. 요 길이 역시 r이었다라는 걸 알죠? 반지름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3이었다라는 걸 알죠? 큰 원의 반지름 길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도 3이었다라는 걸 알죠? 큰 원의 반지름 길이니까. 그럼 우리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죠 지금? 자 지금 무슨 뜻인지 보이죠? 그럼 쌤이 여러분들이랑 이런 얘기를 처음 하는 건 아니야. 야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일 때는 좀 이렇게 밑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서 풀이의 방향성을 좀 잡아봐. 몇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텐데 그럼 들어봐봐 해봐. 수선의 발을 딱 내리는 순간 이등변 삼각형이라 밑에 길이가 2등분 되죠? 그지? 그러면 들어줘. 나는 요만큼의 길이가 승현아 2분의 r이라는 걸 알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요 주황색 길이를 구할 수 있게 돼. 피타고라스를 쓰게 되면. 그러면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의 개념으로 빨간색 길이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란 생각 정도가 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또 정리 방법이에요. 2분의 1. 자, 보라색 삼각형 입장에서 밑변의 길이는 r이죠. 자, 높이는 얘니까 그럼 요 자식의 길이는 루트 A. 9라고 하는 반지름에서 빼야죠. 2분의 r의 제곱인 4분의 r 제곱. 이게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죠. 이 녀석의 값어치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의 요만큼의 길이는 3이다. 얘들아 지금 우리는 보라색 넓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하는 중이야.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방식으로 할 거니까 2분의 1의 r이 아니라 3이 되는 거고 3 곱하기 높이의 h를 되는 거지. 이해됐지? 현주 이해됐잖아.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분의 요 밑변이 r, 높이는 루트 9에서 4분의 r 제곱 뺀 게 높이. 그래서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가 그럼 이건 보라색 넓이인데 그 보라색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변 곱하기 높이로 대체할 수 있으니 근데 요 길이는 3이죠. r이 아니라. 그래서 2분의 1에 3 곱하기 높이 h로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h가 구해지면 거기다가 r 곱해서 2분의 1 다시 취하고 하면 이제 sr 나온 거지. 지금 이해했어? 접선 쪽은 쌤이 일요일에 들어갈게요. 접선 쪽 내용은 다 끝내기가 좀 애매해서. 여러분들 이런 도형을 이용한 함수극한을 되게 좋아하네. 그 얘들아 24쪽 정리되신 분들 딱 하나만 풀고 마무리할게. 생각하겠지? 126번 풀었어. 빨리 딴 거 좀 하고 있어. 24쪽에 126번 요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자, 그럼 참 일단 요거까지 풀면 센 극한 파트에 대한 질의응답은 다 받았습니다. C 제외. 자, 126번 요걸 좀 볼게요. 그럼 일요일까지 숙제 얘들아 센 연속 C단계 전까지 네, 그렇게까지 하면 일단 우리 연속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됩니다. 그죠? 오케이. 일요일부터 미분 조정되겠구만. 자, 문제에서 A P 길이가 X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B 길이가 1이래요. 자, 문제를 좀 읽어보셨겠다만, 자, 요 녀석을 우리는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었다, 뭐, 요런 말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파악이 좀 되다시피, 이 두 녀석의 길이는 당연히 좀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자식끼리도 당연히 같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삼각형 승연합 PRQ라고 하는 녀석의 넓이를 SX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가 P고요. 여기가 R이고요. 현재 여기가 이제 Q였던 상황인 건데, 그럼 요 녀석이 직각 삼각형이니까 결과적으로 나는 밑변과 높이만 좀 알면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잘 모르잖아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 우리는 요 자식을 잠시만 A, 잠시만 좀 B라 둡시다. 잠시 두는 것뿐.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이 자식의 넓이를 SX라고 얘한테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A랑 B라고 하는 녀석을 X에 관한 녀석으로 표현을 해야겠다 정도에 대한 느낌 잡아주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굳이 A, B라고 안 놨어도 아, 저 자식을 X로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그 정도 생각했을 거잖아. 그죠? 자, 그럴 때 얘들아 너네가 미지수를 두지 않는 것보단 오히려 두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두는 게. 그래야 더 잘 구해질 때도 있어. 보시면 여기가 A면 자연스럽게 요 녀석의 길이는 1-A가 되겠죠. 그죠? 접었던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녀석에 대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이용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느낌인 거지. 자, 그러면 승현아 빗변의 제곱 A제곱은 A제곱 1-A의 제곱, 그러니까 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X의 제곱이구나 정도를 좀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죠.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자 A제곱 나가리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입니다. 넘겨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나는 요 SX라고 하는 녀석에서 일단 첫 번째 A 길이는 구해줬다라는 거지. 2분의 X제곱 더하기 1이구나. 요 정도 느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저 B에 대한 녀석도 우리가 좀 세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럼 여기가 B면 여기가 B 여기는 A 근데 A가 어차피 X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그럼 요 길이만 어떻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근데 요쪽으로 보게 될 경우에 요 길이를 구하는 게 생각보다 귀찮아져. 이해됐어요? 그랬을 때 시야를 저 안쪽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살짝 바깥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는 거야. 여기가 1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B면 쿵 하면 여기가 B잖아? 그러는 순간 요만큼의 길이가 B-X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저 안에서도 다시 한 번 더 피타고라스 정리가 가능하지. 그래서 우리는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피타고라스 정리 쓰시면 B제곱 지민아 마이너스 2BX 더하기 X의 제곱에 더하기 1이구나.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쓰실 수 있는 거지. 그래, 시간 이해했지? 그래서 넘겨서 나눠주시면 자 2B 개똥싸고 앉아있는 2X분의 X제곱 더하기 1 요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X를 0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여기에 분모가 0이 있다 보니 X 하나를 곱해줘야만 아다리가 맞아서 부정형 계산을 할 수 있었겠구나 정도의 느낌이었던 거지. 이런 류의 얘들아 도형을 이용한 극한 문제 당연히 시험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그죠? 매우 높아요. 이것저것 많이 풀어봐야 돼. 아시겠죠? 내신 교재도 많이 넣어놓을 거고. 상윤이 이해 안 되잖아. 이해 안 돼. 이해 돼. 그럼 상윤이는 집 주변 스카 다녀?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 극한은 끝.
저선 쪽 우리가 오늘 4문제 풀어봤는데 얘들아 그거에 대한 개념 설명은 쌤이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하고 그러면서 3차함수 그래프경 설명 좀 할게요. 아시겠죠?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 방학기 명제가 시작한 지 이번 주 했지? 이번 주 한 거지? 그지? 우리가 이번에 방학 그치. 아직 4일밖에 안 지났지. 맞네. 자, 봐봐. 이제 방학이 이제 이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민쌤이랑 정적분 쪽 들어갔죠? 우기함수 쪽. 그리고 저랑 곧 있으면 아마 저요. 접선 지나고 나면 3, 4차가. 그러니까 이제 슬슬 중요한 내용이 진짜 시작돼요. 그러니까 거의 여기부터가 진짜 약간 레알 수투 같은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좀 집중들 하시고 숙제 열심히 하시고 문제 많이 푸시고 알겠죠?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갑시다.